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 같은 경우에는 SH 피게츠 가면라이더 카부토 하이퍼폼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박스아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박스아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발매했었던 SH 필게츠 쪽의 박스아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SH 필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 하나와 좌측에 마스크드 라이더 카부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뒷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식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란다면 현재 박스에서 보여지고 있는 카부토의 컬러와 이 왼쪽에 자리하고 있는 카부토의 제품, 확실히 색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일단 본 제품 같은 경우는 근 8년에서 9년 정도 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색이 많이 바랬기 때문에 현재 보고 계시는 원래의 색상과는 많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가면라이더 카부토 하이퍼폼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시공간을 건너뛰는 젝터, 하이퍼 젝터를 통해 한층 더 강화된 카부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아머들이 강화되면 물론 하이퍼 클럭업을 이행했을 경우에는 해당 아머가 전개되면서 기존의 클럭업에서 보여주었던 연출을 훨씬 더 강조하는 연출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이퍼 카부토의 첫 등장만큼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카부토가 되면서 쓸 수 있게 된 무장 퍼펙트 젝터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웜들을 일수할 수 있는 맥시멈 하이퍼 타이푼이라던가 맥시멈 하이퍼 사이클론 등을 사용해서 작중 내에서 보여주었던 활약상만 놓고 본다면 그야말로 완전 무결의 라이더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개 마쳐보도록 하고요. 바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얼굴부터 살펴봅시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 카부토 한다면 역시 이 중앙으로 쭉 하고 올라오는 뿔이 굉장히 인상적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뿔이 굉장히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졌죠? 그리고 헤드 컬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붉은색이었던 반면 이제는 은색과 검은색으로밖에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파란색을 그대로 쓰긴 했었습니다만 현재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많이 바랬기 때문에 아예 그냥 투명한 컬러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약간씩 빛을 반사시켜 보게 되면 파란색기가 약간씩 돌기는 하는데 이제는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흉부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면 푸른색의 보석이 3개가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가면라이더 카부토 하이퍼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죠. 기본적인 카부토의 모습 같은 경우는 그냥 근육질의 갑옷을 입은 느낌이었지만 이쪽은 한층 더 갑옷을 덜 입었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게 어깨라고 볼 수 있겠죠. 어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약간의 추가 장갑이 나오게 되면서 나중에 하이퍼 클럭업을 했을 때 어깨 자체가 쫙 하고 올라가는 기믹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기믹들도 하나씩 보게 되면 참 재밌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뚝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은색으로 보이는 곳은 붉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만 도색이 벌써 다 날아갔네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손목 같은 경우에는 그 느낌 그대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카부토의 뿔의 형태로 보여지는 아머 형태도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손등의 디테일까지도 잘 챙겨줬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을 또 안 볼 수가 없죠. 등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또 하이퍼 클럭업을 하게 되면은 이 등 쪽에 있는 날개가 촥촥 하면서 전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전개했을 때 내부까지도 확실하게 디테일이 살아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내부에는 붉은색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붉은색의 컬러가 많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리고 복부에는 당연히 카부토 젝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카부토 젝터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 많이 바랬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벨트의 왼쪽에는 하이퍼 젝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설마 색이 바랬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이쪽 친구는 공식 이미지에서도 색깔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은색의 파츠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체 같은 경우는 구 SH 필게츠의 소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허벅지가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이 허벅지가 굉장히 얇고 이 종아리 부분이 좀 더 길게 나타나는 방향성으로 가져갔는데 이전에 발매했던 제품들은 대부분이 그러했다라는 것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팔뚝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은색으로 빛이 바래져 있었지만 허벅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다리 같은 경우에도 하이퍼 클럭업을 위해서 또 아머가 조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카부토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이퍼 카부토로 강화하게 되면은 오른쪽 발 부분에 아머가 하나 더 생기게 되고요. 컬러가 완전히 다릅니다. 디자인도 확실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유독 오른발만 그런데 왜 그러느냐? 라이더 킥을 했을 때 조금 더 파괴력을 늘리기 위한 장치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모습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구성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부속되어 있는 손 파츠 같은 경우는 역시 주먹손이 한 세트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텐도 같은 경우는 정말 깔끔하게 끊어치는 그런 펀치의 매력이 있었죠. 자, 그리고 퍼펙트 젝터를 줄 수 있는 무장손 한 세트가 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퍼펙트 젝터의 앞쪽을 잡을 수 있는 편손도 한 세트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텐도만이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포즈 하늘 찌르기 손 파츠도 함께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빠질 수 없는 무장 퍼펙트 젝터가 함께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퍼펙트 젝터의 경우에는 와, 진짜 이게 옛날 SH 필기어츠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퀄리티가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먼저 맥시멈 하이퍼 타이푼용으로 해서 이렇게 소드 모드로 변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앞부분 접어서 손잡이를 내리게 되면은 당연히 건 모드도 이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좀 더 신기했던 게 여기 지금 자리하고 있는 젝터들 있지 않습니까? 젝터들은 전부 다 분해가 됩니다. 위쪽에 있는 자비 젝터 간단하게 분해가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드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색 홀더와 함께 드레이크를 잡아서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분리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만 분리해서 다시 금색 연결 파츠를 맞춰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달려있는 사소드 같은 경우도 그냥 간단하게 분리해주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퍼펙트 젝터가 완성이 됩니다. 와, 되게 괜찮았어요. 도색 상태도 굉장히 깔끔했고요. 오히려 퍼펙트 젝터가 진짜 퀄리티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빼먹을 수 없는 카부토 파워 스위치, 자비, 드레이크, 사소드 파워의 버튼까지 전부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작은 부분까지도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이퍼 젝터는 그런 거 없었는데.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이 하이퍼 클로거브로서의 아머 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머 전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몇 가지의 파츠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펴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양팔목에 자르고 있는 이 파츠를 분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전개용 팔 파츠로 변경을 시켜주세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발목으로 내려봅시다. 발목 파츠도 전부 다 분리해서 파츠 끼워주시고요. 등 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아머 파츠를 분리를 해서 추가로 부속되어 있는 파츠로 교체시켜줍니다. 이렇게 쫙 펼쳐주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파츠의 결합은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는 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어깨 장갑 파츠 위쪽으로 쫙 하고 올려주시고요. 반대편도 쫙 하고 올려주시고, 그리고 가슴 앞부분 같은 경우도 파츠를 분리를 시켜주게 되면은 홈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홈 부분이 한 칸 밀려나 있으니까 한 칸 밀려난 홈 부분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파츠만 가득 끼워주면은 하이퍼 클로버로서의 모습을 재현시켜줄 수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가슴 장갑을 열었기 때문에 내부의 금색의 형태들이 전부 다 노출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요. 당연히 어깨 같은 경우에도 금색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팔목 쪽에도 금색이 노출되어 있고 다리 쪽에도 금색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긴 했었습니다만 당연히 등 쪽도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날개 파츠 같은 경우에는 진골 조제 때는 플라스틱으로 넣어줬었거든요. 근데 이쪽 구버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면 좋을까요? 페트 재질로 해가지고 그냥 조금 잘라놨다라는 느낌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런데 약간씩 상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뭔가 윤곽선을 그려주기 위해서 잘라놨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아쉬워진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가동률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자, 먼저 목 가동부터 살펴봅시다. 목 가동 같은 경우는 좌우로는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는 가동이 굉장히 많이 안 내려가는 편입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목 관절이 이중 볼관절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크게 숙여지고 위쪽으로 크게 올라가겠지만 현재 위쪽에만 볼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자, 그럼 이어서 어깨도 살펴봅시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 장갑 자체가 크게 가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C형 파츠이다 보니까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당연히 앞쪽으로의 가동, 옛날 제품이면서도 그래도 최대한 반대편 가슴까지는 충분히 닿는다는 게 꽤 신기한 부분이긴 합니다. 재밌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팔의 가동 같은 경우는 90도를 정확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팔뚝을 시작으로 해서 회전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중관절로 해서 굉장히 크게 접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볼관절을 쓰고 있고 기존의 SHP 기아차 동일하게 상하 가동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체도 봐야겠죠. 상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위쪽으로의 가동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 허리 있죠, 아래쪽 벨트 쪽에 있는 허리만 가동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제약이 좀 많다라는 느낌, 딱 옛날 피규어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상체까지 움직였으면 좀 더 많은 액티브한 액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고관절로 내려오게 되면은 고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SHPGS 소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허벅지를 아래쪽으로 내려줄 수 있는 기믹이 있다는 것도 있고요. 앞쪽으로 올라가는 각도, 그리고 옆쪽으로 올라가는 각도, 그리고 뒤쪽으로 올라가는 각도까지 옛날과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 하나, 둘로 해서 굉장히 크게 접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라이더 킥할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발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볼관절을 쓰고 있음에도 이 발 자체가 굉장히 커요. 이 앞쪽으로 들어가는 폭이 굉장히 얇고 적기 때문에 좌우 가동 자체도 힘들고 위아래 가동도 굉장히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접지 자체가 너무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액션 포즈 취해줬을 때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SHP 기아츠 가면라이더 카부토 하이퍼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예전에 만져봤던 진골조제 가면라이더 카부토 하이퍼폼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본 제품 같은 경우는 발매됐던 시기가 약 9년 전, 10년 전쯤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당시 기술력으로 이 정도까지 구현을 시켰다면 뭐 나름 괜찮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액션 포징을 취할 때 조금 걱정스럽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걱정 없이 각도만 잘 태워주면 그래도 무리 없이 연출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베이스가 그 카부토의 하이퍼폼이었기 때문에 꽤나 재밌었고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샤오 안녕.